네, 안녕하십니까. 협착증, 디스크, 개 섞어라, 빵빵. 네, 새롭게 돌아온 새로운 병원의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입니다. 원장님, 그 꼬리뼈 주사와 네네. 풍선 이거 좀 차이점이 좀 궁금한데 말씀 좀 해주실까요? 네,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냐면은, 제가 뭐 비수술적인 시술을 한다고 하면은 꼬리뼈 쪽으로 이제 접근한다고 했을 때 환자분들 중에 꼬리뼈를 주사를 맞고 오셨다고 꼬리뼈 시술을 했다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럼 밖에서 우리 간호사들이 저를 환자분 처음 뵙기 전에 예진을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적어 갖고 들어온 거 보면은 꼬리뼈 쪽으로 들어가는 시술을 하셨다고 이제 하는데, 근데 저는 이제 물어봐요. 꼬리뼈 쪽으로 무슨 치료를 하셨는지. 근데 잘 몰라, 환자분들이. 꼬리뼈로 뭘 넣어서 하긴 했는데, 이걸 뭘 한 건지. 그러면 저는 일단은 제일 파악을 빨리 하는 방법은 비용 얼마나 내셨는지를 여쭙니다. 왜냐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. 그냥 꼬리뼈로 들어가는 주사 치료가 있고요. 꼬리뼈로 카테터라는 전문적인 시술할 때 쓰는 관을 넣어가지고 하는 풍선 확장술이나 아니면은 뭐 내시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. 비용적인 차이가 좀 있죠, 아무래도. 그러면 이제 파악이 됩니다. 근데 병원들마다 조금 어중간한 비용으로 또 받는 경우들도 있어서 조금 그럴 땐 애매하긴 하지만, 그래서 꼬리뼈로 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. 꼬리뼈 쪽에 주사를 찔러서 약만 뿌려주는 게 있고요. 그리고 꼬리뼈에 주사를 통해서 가느다란 이 고무 튜브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약을 뿌려주는 게 있어요. 둘 다 똑같아요. 같은 치료예요. 그러니까 조그만한 관이 고무 튜브가 들어갔다고 해서 시술이 아닙니다, 이거는. 고무 튜브는 몇백 원도 안 해요. 병원에서 따로 돈도 안 받아요.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병원 쪽에서 조금 더 깊이 약을 뿌려주기 위해서 도구를 좀 더 사용하는 것 뿐이고, 주사로 약 뿌려주는 거나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약 뿌려주는 거는 그냥 주사 치료다. 전문 용어로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거죠. 근데 보면은 약이 이렇게 허리까지도 안 올라가고 이 골반 쪽에서만 머물러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약이 쭉쭉쭉 안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, 협착이 심하거나 디스크가 심하면은. 그래서 나온 치료가 이런 카테터라는 관을 이용하고, 좁아져 있다면 풍선으로 벌려주면서 올라가는 풍선 시술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는 효과가 차이가 있겠죠. 당연히 이거에 대한 논문도 엄청 많고, 이거를 비교한 두 치료 집단 간의 비교 논문은 너무 많죠. 지금 이게 이제 시술도 이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. 근데 이거를 구분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약 뿌려주는 거는 이것도 물론 조심스럽고 잘 해야 되겠지만은, 풍선이라는 카테터를 관을 넣어서 하는 이 시술들은 조금 더 스킬풀한 거를 요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의사들도 그냥 하는 의사들도 있고, 좀 숙련된 사람들은 들어가서 확실히 길을 찾고 풍선으로 벌려주고 막 이런 어떤 작업들을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 와중에 염증이 심한 부분은 좀 자극이 더 되기도 하고. 그래서 저는 이제 풍선 치료를 좀 이제 많이 하는데, 다른 데서 이제 이런 꼬리뼈로 한 시술을 했대. 비용을 들어봐도 시술을 한 것 같긴 해요. 근데 저한테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러면은 의사들마다 좀 다를 수도 있으니 이번엔 풍선으로 이제 해보자. 그래서 하면은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은 환자분들이 알아요. 그때랑 다르다고. 할 때도 다르고 받을 때도 느낌도 달라. 그리고 풍선이 들어가는 느낌도 다르고. 그리고 사진을 봐도 달라요. 우리가 레코더를 하거든요. 사진 찍기 때문에. 가느다란 관은 말 그대로 가느다래. 누가 봐도 보면 알죠. 이거는
그냥 주사 치료한 거예요. 주사도 효과가 있지만. 근데 풍선 카테터는 달라요. 생긴 게 1.7mm 이 직경도 있고 풍선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리코더 기록들도 또 있어야 돼. 근데 그거는 다른데 물론 이제 병원들 중에 뭐 이런 뭐 주사나 이런 뭐 가는 사람 겉만 약만 뿌려주고 풍선을 했다. 뭐 이런 병원들은 없겠죠. 뭐 그런 양심이 없는 병원들은 없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하셨던 그 치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계신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간단한 꼬리뼈 주사 치료를 했는지 아니면 풍선이라는 거를 제대로 써서 한 건지. 그렇기 때문에 풍선 시술도 하는 사람들마다 좀 다 다를 수 있다. 한마디로 의사가 정성을 얼마나 들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시술 시간이에요, 시간.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시술을 했는데 풍선을 했는데 제 환자도 똑같아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환자도 거의 5분, 10분 요 정도 사이에서 끝나는 환자도 있지만 15분, 20분 하는 환자분들도 계세요. 왜냐하면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나 관이 열리는 게 사진에서 보는 것보다 MRI에서 봤을 때보다 의외로 잘 열리고 잘 들어가면은 시술 시간이 빨라.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좀 이렇게 들어갈 때 사진과 다르게 좀 어렵고 알고 보니 여기도 막혔네 여기도 막혔네 이런 경우는 환자분이 조금 이제 자극이 될 수도 있고 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거는 환자분들에 따라서 다 다르다. 시간이 짧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가 그냥 너무 이제 간단하게 건성건성했다. 뭐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그 신경이 지나가는 그 카테터가 들어가는 그 위치가 있어요. 경막 외곽이라는. 거기를 잘 못 찾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거 처음 시작하시는 우리 후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예 그 위치를 잘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경우는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. 그럼 그런 분들은 뭔가 오래 걸리니까 되게 잘 해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. 관을 못 찾아서 이제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. 오히려 숙련된 우리 의사들은 그냥 한 큐에 딱 들어가면 그 관으로 쫙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은 있어요. 물론 이거를 우리 일반 환자분들께서 다 캐치를 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꼬리뼈로 맞는 신경 차단술 그냥 약만 뿌려주는 것과 물리적으로 관을 터주고 풍선으로 벌려줘서 들어가서 하는 치료는 좀 다르다. 그렇기 때문에 풍선 확장술도 병원마다 다르고 의사들마다 다를 수 있다. 같은 치료라 하더라도 그런 어떤 스킬이 요구되는 그런 치료다.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러면 차단술을 해야 되는 환자, 네. 풍선 확장술을 해야 하는 환자, 네. 이건 어떻게 좀 고려가 되죠? 그것도 중요한 말씀인데요.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돼요. 차단술 먼저 해보는 거예요. 당연히. 왜냐면 MRI, 아까 말씀드린 대로 MRI 사진이 다는 아니거든요. 약을 뿌렸는데 약이 의외로 잘 흡수가 되고 내가 타겟으로 하는 그 신경절이라는 그 부위에 이게 필링이 딱 잘 되면서 이렇게 차게 염증을 녹여지는 게 딱 보여. 그러면은 뭐 환자분도 효과도 좋고 이런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오시는 경우는 좀 드물죠. 다 의원이나 이런 다른 데서 주사치료, 신경차단술 다 해보고 오신 분들이니까. 근데 횟수를 딱 봤을 때 뭐 한 번 해보고 오시거나 아예 한 번도 안 해보고 오신 분들은 저도 주사치료 이제 어레인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뭐 며칠 전에는 뭐 본인이 세셨어. 25번을 맞으셨대, 주사를. 그리고 뭐 보통 기준들로 봤을 때 3번 이상, 3번 내지 5번 이상 주사를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다.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죠. 주사로는 안 되니까 관을 찾아 들어가면서 벌려주고 풍선으로 벌려주는 이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